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한 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나라, 작지만 세상을 놀라게 한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EU 본부 청사 15층 새벽 5시 창밖으론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엔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틴 옌센 50대 초반의 EU 외교안보 분석관. 그는 25년간 세계 외교를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의 책상 위로 한 통의 극비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컴퍼덴셜 마이너스 아이즈 올리라고 적힌 빨간 봉인. 마르틴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디맨즈 350B 프롬 사우스 코리어.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했다. 마르틴은 피식 웃었습니다. 또 트럼프의 협상술이군. 그는 대수롭지 않게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의 반응 거부 후 대안 제시. 마르틴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부?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그는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 공정한 방위비 분담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NATO 기준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산출 방식이며 미국의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마르틴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작은 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그 순간부터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틴 옌센입니다. EU 외교안보 정책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세계 각국의 외교 동향을 분석하고 EU에 보고하는 겁니다.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외교 분쟁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미국, 세계 최강대국, 군사비 지출 1위, GDP 1위, 핵무기 보유국. 그 미국이 동맹국의 돈을 요구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더 심했죠. 독일, 일본, 한국 모두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협상하거나 일부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끌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안 됩니다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절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코펜하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뭘 믿고 미국에게 아니라고 한 거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연구하기로. 저는 즉시 한국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문서, 언론 보도, 그리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치로 반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국에 제시한 자료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비율,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평가, 한국이 제공하는 기지와 시설의 경제적 가치. 모든 게 객관적 데이터로 뒷받침됐습니다. 저는 한 인터뷰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전직 IMF 자문관이 나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며 우리의 기여는 금전만이 아닙니다. 평택기지, 오산기지,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동맹이지 은행이 아닙니다. 저는 그 문장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지 은행이 아니다. 이건 미국도 쓰지 못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자료를 추적했습니다. 한국 산업부 전략가들의 비공개 세미나, 청와대 비공식 회의록. 그들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서 저는 이런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만 해서는 안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비합리적이 아니라 미국이 비합리적임을 증명할 수 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계산된 저항이었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관에게 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틴, 자네 한국에 푹 빠진 것 같은데? 그냥 작은 나라가 운 좋게 버틴 거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운이 아니야. 이건 전략이야. 그것도 아주 정교한. 저는 서울의 외교부 청사 사진을 찾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저는 차분한 여성 목소리로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계산했다. 이게 한국 외교의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군사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NATO 내부 문서, 미 국방부 공개 자료, 그리고 싱크탱크 보고서들. 그러다 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평택 기지, 인도태평양의 심장. 평택. 한국 경기도에 위치한 미군 기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였습니다. 저는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 985km, 평택에서 타이페이까지 1450km, 평택에서 도쿄까지 1100km.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평택은 중국, 대만, 일본, 북한을 모두 작전 반경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전략 문서를 더 찾아봤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시나리오 분석. 그 문서는 냉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중국 견제 능력의 40%를 잃습니다. 대만 방어 시 출격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일본 방어선이 최전방이 되어 일본의 부담이 급증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전략은 멈춘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이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전략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평택 기지를 미국 본토에 짓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울 수 없으니까요. 오키나와로 옮긴다면 일본의 반발과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괌으로 후퇴한다면 작전 반경이 너무 멀어집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군사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붉은 원을 그리며 평택을 중심으로 확대해 봤습니다. 원은 겹겹이 퍼져나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을 모두 덮었습니다. 저는 내레이션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요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었다. 트럼프의 협박은 알고 보면 자해였습니다. 한국을 압박할수록 미국의 약점만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그럼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미국 내부의 반응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청문회 기록, 언론 보도, 그리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내부가 분열돼 있었습니다. 미 합참의장은 의회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방위비 협상은 신중해야 합니다. CIA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철수 시 중국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군부, 정보기관, 외교부 모두가 한국 철수 불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치적 쇼를 원했습니다. 지지층에게 나는 동맹국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이 버티자 트럼프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관에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전략을 모른다. 한국은 이미 핵없는 강국이다. 동료가 되물었습니다. 핵없는 강국? 무슨 뜻이야? 한국은 핵무기는 없지만 전략적 위치, 경제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지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게 진짜 힘이야. 저는 워싱턴의 혼란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을 수 없다고. 그리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좋은 거래가 될 거야.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분석가 한 명이 CNN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잃는 것은 태평양을 잃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생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무기로 썼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극비로 유출된 문서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랜드 연구소 보고서 마이너스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의 선택지. 랜드 연구소.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미 국방부에 자문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은 세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다. 첫째, 핵무장. 한국은 원자력 기술 보유국이며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이 있다. 정치적 결정만 내린다면 1년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둘째, 중국 편승. 한국이 미국 동맹을 포기하고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 이 경우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 셋째, 독자 생존. 한국은 자체 방위력 강화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립적 안보체제 구축.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특히 핵무장 부분. 한국은 1년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다. 이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권 원자력 기술 보유국입니다.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부족한 건 정치적 결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의 보호를 원한 게 아니라 신뢰를 원한 거다. 한국은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을 믿었으니까요. 동맹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이 그 신뢰를 저버린다면 한국에게도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미국에게 악몽이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핵무장할 겁니다. 대만도 고려할 겁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핵 도미노에 빠집니다. NPT 체제는 붕괴하고 미국의 핵 우산 전략도 무너집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거부는 단순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다. 저는 랜드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결코 무력하지 않다. 보고서 표지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CONFIDENTIAL. 저는 그 문서를 스캔해 제 분석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한국 연구소 내부의 청정실. 과학자들이 조용히 일하는 모습. 그들은 핵을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억지력이었습니다. 몇 달 후, APC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트럼프와 한국 대통령의 만남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회의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미국 대표단이 한국의 공정협력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NATO 기준 방위비 분담 모델. 미국의 요구액의 3분의 1 수준. 미국이 굴복한 겁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타이니 컨트리 비그 너브 코리어 RESHAPESA죠. 작은 나라, 큰 배짱 한국이 아시아를 재편하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짱은 허세가 아니라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EU본부에 제출할 분석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저항 신흥 중견국의 외교 모델. 저는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싸우지 않았다. 대신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위협이 아니라 대안으로, 충돌이 아니라 품격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한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얼음이 펄럭이는 태극기. 한강이 얼어붙은 겨울, 그 위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저는 내레이션을 적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지만 존경받는 나라는 드물다.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굴복시키지 않았다. 품격으로 세계를 설득했다. 한국은 미국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임을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방법. 그건 힘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위협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침묵으로 미국을 무너뜨린 나라 대한민국. 존경받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따뜻한 이야기 이어가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시니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